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명입니다. 9월 12일 오후 들어갑니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 그 안철수 지지자들이 몇 달 동안 고고TV에게 그 간혹가다 후원과 자율구독료 보내시는 분들이 이름은 안 밝히고 화이팅 하세요 하고 보내신 분들이 몇 명 되십니다. 고고TV는 약속한 대로 안철수의 재발견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정치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정치는 완전히 망가지고 그 다음에 보수는 지금 뿌리부터 다시 윤석열에 의해서 파헤쳐지고 있어요. 진보나 좌파층은 어떤 식으로든 재결집되는데 지금 보수 중도가 윤석열에서 완전 뿌리채 지금 없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전국이 망가졌고 정치가 실종된 상태죠. 그래서 고고TV가 약속한 대로 안철수가 뉴스거리 나오면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안철수에 대해서 평론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번 영상은 안철수 유감입니다. 안철수 유감. 안철수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모든 정치인이 그래요. 정치에 매몰되어 있고 현장에 있으면 바깥 세상이 잘 안 보이죠. 정치인들이나 꾼들이 말하는 것은 민심이 어쩌고 저쩌다 하는데 민심은 일단은 정치꾼들이나 정치인들이 자기가 당선되고 자기가 대권을 향유하기 위한 착각으로 민심을 본다는 거죠. 자기한테 유리하게 봐요. 그래서 지금 국힘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민주당 놈들도 조국 사태가 얼마나 대한민국 사회에 영향을 끼친 줄 모르고 아직까지도 조국을 부여잡고 있으니 저놈들도 망가졌고 조국보다 더 희한한 이재명이라는 놈을 들여가지고 또 망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음 대선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과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을 뽑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는 내년 대선에 보수 중도층에서 쟁패할 사람은 안철수와 오세훈이다. 두 명을 내가 찍고 지금 방송을 계속 해대고 있는데요. 안철수의 문제점은 타 정치인과 또 하나 부정적인 차별성을 갖는데요. 정치의 큰 맥을 못 읽어요. 제가 보면은 큰 맥을 못 읽고 또 정치의 흐름을 잘 파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이 변하는 것을 정치사를 이렇게 보면은 고고TV도 60년 동안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항상 정치는 변곡점이 생기고 정치는 기회를 잡는 자가 이기게 되는 것이죠. 정치 변환을 보면은 근데 안철수 같은 경우는 박원순이 그다음에 정치 초년생들은 좌파적인 생각을 가질 수뿐이 없어요. 현 정치에 대한 비판으로 나오는 게 새로운 정치인이니까. 근데 물론 그 당시에 무상급식에 의해서 오세훈이가 뻘짓을 했고 또 박원순한테 서울시장을 양보하고 그 다음에 박원순한테 버림을 받고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박원순의 힘을 얻으려고 그랬으나 안철수는 또 문재인한테 이용만 당하고 팽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극중 바늘 같은 중간을 세운다 그래서 방황하다가 또 전라도 세력한테 팽당하고 나니까 이제 국힘에 그래도 차기 대권은 문재인이 실정에 의해서 국힘이 가져갈 것이다 해가지고 국힘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쉽게 보면은 안철수가 선택하는 사람들마다 국민들이 결국은 버리는 사람이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인물이라는 거죠. 차라리 안철수가 지난 대선에서 끝까지 제3지대 세력으로 그냥 살아남았으면 지금쯤 안철수의 주가는 엄청 뛰어 있을 겁니다. 항상 안철수가 보면은 그 상황 판단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큰 정치 흐름의 맥을 못 짚는다 그런 거예요. 고고TV가 분석하기를. 근데 왜 고고TV가 안철수 이렇게 계속 띄우려 그러느냐.
고고 TV 근래 와서 안철수 지지자들이 봐서 그 몇 명의 후원을 하고 자율구독료 보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자율구독료 후원료 많이 받으려면은 지금 앵벌이 유튜버, 우파 유튜버 같이 그렇게 방송하면은 하루에도 몇백만 원씩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응? 한창 문재인을 실직에 하루에 막 100만 원도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100만 원, 200만 원 보내주는 사람이 몇 명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정치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반드시 변곡점이 오고 파동이 걸어져요. 지금 그런 큰 변곡점에 왔다는 거예요. 문재인이라는 쩝쩝이가 연성 독재를 하고, 국정을 실정적으로 이끌었고,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없이 국민들은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을 뽑는다 했는데, 윤석열이가 오히려 이재명이나 민주당보다 더 망가치고 있다. 과거의 문재인의 민주당이나 또는 현재 이재명의 민주당이나 그들보다 더 해악적으로 정치를 망가치고 있다는 게 국민들의 지금 민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다음 정치 대권은 문재인도 이 박근혜도 뽑아왔더니 그 모양이었어. 문재인 뽑아왔더니 그 모양이었어. 이거 근데 윤석열을 뽑아왔더니 지금 괴물적으로 기괴한 놈이 나타났어. 그게 민심이죠. 민심의 반동으로 반역적으로 나올 겁니다. 앞으로 내년 대선에서는. 그런 걸 파악하고 현재 안철수가 갈 수 있는 길은 명징하게 자기의 이상을 세우라는 게 아니고 명징하게 정치 투쟁을 해야 돼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보수 합리적인 보수층에서는 유승민과 이준석이 지금 유승민은 발악적으로 지금 윤석열의 실정을 공개하고 윤석열을 무너뜨리려고 그러죠. 그건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준석은 걔는 아직 멀었어요. 걔는 요새 이재명의 윤석열과 김건희의 2차 녹취록이 토설이 되고 내가 말이지 저놈과 저 싸가지 없는 저놈을 말이야 들어가자마자 쫓아낼 거야. 이준석을 그런 말을 했죠. 그놈은 원래 그런 놈이에요. 윤석열은. 그거를 들어가서 쫓아내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들어오기 전부터 그랬어요. 이준석이가 윤석열이 보고 한우냐, 유구냐, 수입류냐, 빨리 결정해라. 지금 들어오면은 한우 취급받을 거고, 몇 달 뒤에 들어오면은 유구 취급받을 거고, 또 더 뒤에 들어오면은 수입육 취급도 못 받는다. 버스 떠나기 전에 내가 운전자니 빨리 들어와라. 그러면은 윤석열이라는 그 당시에 보수에서 국힘이고 망가진 국힘 미래통합당에서 대통령감이 없다고 착각을 하고 그냥 윤석열한테 목매달고 있을 때 윤석열이라면 검찰총장이었고 당시에 기분 나빴겠죠. 그러니까 저를 싸가지 없는 놈 내가 들어가자마자 3개월 만에 쳐낸다. 또 그런 이제 윤석열의 토설 그거 엄청나게 나옵니다. 윤석열의 녹취록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 게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이준석은 방방곡곡 희시때때 또 험한 데를 돌아다니면서 또 조롱 정치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국회의원이 되는 게 목표니 노원병 공천을 주면은 거기서 차별화해가지고 당선하겠다. 그거 되지도 않아요. 이준석 씨 정치는 끝났다고 제가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이준석이는 조롱과 폄하와 희롱의 정치를 벗어나지 않는 내년이면 나이 40이에요. 그러면 내후년인가. 나이 40이면은 과거에 우리 같은 경우는 중심이 있고 무게가 있고 가정을 돌보고 사회적으로는 좀 눈을 뜨는 관계죠. 사회 흐리예요. 40대가. 30대 중후반부터. 근데 이놈 하는 거 아직 애 같아. 큰 그림을 못 봐요, 얘가. 그러니까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재건축주와 구독자 늘리고 윤석열이 쪼고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노원병에 나와가지고 강성 보수층이 어느 지역이나 한 20% 정도 되는데 윤석열을 갖다가 빠는 그 늙은이들이 거기서 자기가 당선이 되겠어요. 그죠? 공천을 받든 안 받든 이준석은 힘들어요. 제가 옛날부터 그랬죠. 이준석이가 사는 길은 신당을 차려서 비례대표로 1, 2번 가서 당선될 수뿐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죠. 제가 금태섭이 신당이 9월 19일 날 발기인대회하고 창당대회를 하니 거기 가서 금태섭이가 쥐들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면 한 놈은 여당 대표를 했고 한 놈은 유승민은
그냥 사선 의원이고 그냥 원내대표까지 했으니까 검태섭을 아래로 오면 거기 가서 해쳐 모여가지고 쥐들끼리 그냥 비례대표 몇십석 얻고 지역에서 몇십석 얻는 그런 전략을 펴야 돼요. 신당을 갖다가 플랫폼으로 삼아서. 근데 유승민 같은 경우는 신당 차린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되지도 않아요. 그거. 비례대표 1, 2번 외에는. 이준석이라는 놈은 뭐 여차하면 윤석열이가 잘 가고 장난치면 신당 차린다는데 그거 늦었어요. 그러면은 안철수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이준석이 유승민은 어느 정도 감각은 있어요. 정치에 대해서. 지금은 윤석열을 까고 조질 때다. 보수가 망가지고 정치가 망가지고 총선이 끝나면 다음은 우리다. 다시 정치 빅뱅에 들어간다. 그걸 보고 지금 윤석열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러죠. 물론 유승민은 희롱은 안 해요. 점잖은 친구라서. 그럼 안철수 같은 경우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시작합니다. 유감. 안철수 유감인데 지금은 정치 투쟁을 하고 국민들의 민성을 받들 때죠. 민심과 민성을 받들 때죠. 안철수도 좋은 말 하잖아요. 수도권은 굉장히 힘들다. 전멸의 위기가 왔다. 중도를 확장해는 중도 확장성도 없고 인물도 없다. 수도권 위기론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국민들의 민심은 70% 정도가 윤석열 제가 안 되겠다. 역사도 건드리고 독립운동도 건드리고 근대사도 건드리고 그 다음에 국방도 건드리고 안보도 건드리고 외교 성과를 지는 자랑하지만 외교는 말이야 대한민국에 위기적으로 오고 있다. 그리고 민생은 엉망이다. 그래서 또 김건희가 옆에 있다. 저 핵가다 갔다 김건희 저것 때문에 우리 스트레스 받는다. 국민들은 제주 애들 다 그래요. 나이 먹은 애들이. 애들이라 그러면 안 되지. 나야. 내가 뭐 말투가 그러니까 유튜브 말투가 그런데 그럼 여기서 안철수가 그 이야기할 거는 민생, 민심, 그리고 정치 계획을 이야기할 때예요. 근데 그런 말은 없고 안철수가 그동안 한 말을 한번 뽑아볼까요? 일, 2주일 동안. 그러니까 안철수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은 사람은 좋아. 도덕군자야.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해. 근데 그런 사람이 이거 대통령이 될 일은 없죠. 그러면은 저기 그 서울대나 연고대 또는 카이스트던데 아주 청빈하게 살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지식도 높고 그런 사람이 그럼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정치라는 건 투쟁이고 잔혹한 거죠. 그 중심으로 뛰어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2022년 9월 12일 현재예요. 곧 추석 민심도 나타날 거고, 국민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윤석열 지금 저따구로의 정치 아니야. 저따구로 말이지 세상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갖다가 무서민 놈이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고 대한민국이 네 거냐? 며칠 동안에 한 거 보면 안철수가 저번에 잠깐 언급했지만은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뭐 다섯 개의 그걸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해결 방안을. 그건 지금 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북한을 용언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는 안 하죠. 문제는 뭐예요? 윤석열의 한미일 군사동맹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지금 북한이 러시아하고 군사협력을 하고 군사훈련을 하고 핵 잠수함을 지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신무기 받겠다는 거고. 깔려면 그런 걸 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제나 그저께 같은 경우는, 국가의 기술 유출이 심각하다. 이거 예방해야 된다. 이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렇게 파괴력도 없고 폭발력도 없고 대중이 인식하지 못하고 또는 대중이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고 있는데 기술 유출, 국가 기술 유출 문제를 왜 갖고 나와요, 지금? 미국에 가서 기술 같은 거 보고 와서 그러나요? 그 다음에, R&D 카르텔은, 지금 R&D 카르텔이 있죠. 그 늙은이들, 대학 또는 연구소 기관 애들이, 짬짬이 해먹는 거 있어요. 그렇다고 R&D 예산을 그렇게 갑자기 깎아버리면 어떡합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한 게, 뭐 5대 신산업이란 반도체, 배터리, AI, 양자역학, 또 뭐야? 뭐 그런 거 다 깎았어. 그런 거 깎으면 안 되죠. 근데 안철수가 나와가지고 R&D 카르텔이 정부가 키운 공룡이다.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고, 어느 정도,
불효불급하게 예산 쓰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국민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강하게 무대뽀로 깎는다는 게 국민의 민심인 거죠. R&D 카르텔 같은 거를 있다고 치면 그 잘못 쓰는 놈, 부정수급해가지고 부패하는 놈을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안철수가 또 갖고 나온 게 지금 이게 핀트가 안 맞아. 안철수가 지금 이해는 가요. 안철수가 오늘 뭐라 그럽니까? 이재명 너 불체포 호소 단식 중단하고 정치 생명을 걸고 사법부 판단받고 돌아오면은 분당갑에서 나랑 붙자. 이해가 가요. 이런 말을 하는데 왜? 지금 이거는 연막을 치고 방어막을 치는 거죠. 이 말은 좋게 생각해서 자꾸 저 민주당 애들이 그 용콘대 애들이 대통령 저 윤석열이나 저놈아가 나보고 아무 말 안 하면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박더니 김은혜를 계속 지금 그 분당갑의 내문을 열은다. 그 강남 같은데 김은혜가 가가지고 당선되는데 강남갑 같은데 김은혜가 그 실력이 있어요? 아마 강남 쪽으로 박을 거예요. 김은혜를 분당갑의 안철수가 워낙 저항이 있으면은. 그런데 안철수가 오늘 이런 말 분당갑에서 야 이재명 너 사고 심판받고 분당갑에서 한번 나랑 붙자. 그러니 청와대 용콘대 보고 나 여기 내놔봐야 내가 김원혜라는 애가 경기도지사 출마한다고 나갔는데 집 나간 여인인데 내가 간신히 다시 분당갑을 추설해 놓고 보선에서 당선됐어. 이건 내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너 나하고 붙자. 분당갑에서 이 말은 윤석열 너 분당에 김원혜 들이지 마 하고 방어막을 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해가 가요. 이런 식으로 용렬하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안철수에 대해서 분당갑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안철수는 분당갑은 김은혜가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당원들을 접촉하고 있어요. 내가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노인네들은 분당갑이 지금 노인도시죠. 판교는 안 그렇지만은 그런데 판교구 보수지죠. 보수 지역이죠. 판교구 분당 안철수가 가는 곳이 판교동하고 서현동, 정자동 이런 데니까 정자동은 아니다. 서현동, 야탑 이런 데니까. 그런데 분당가면 원래 노후한 데시고 노인들이 많이 살고 안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살죠. 그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래도 안철수보다는 김은혜지 이런 분위기가 많아요. 노인네들한테. 지금 노인네들이 60대, 70대, 80대가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고 그들이 김은혜를 지지하는 그런 민심이 분당 내에 많다는 거예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 몇 달 전부터 그랬어요. 몇 달 전부터. 그럼 안철수 같은 경우는 윤석열하고 각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김은혜를 꼽으면은 경선하면 안 되고 여기를 왜 경선하냐? 내가 그렇게 전국적인 인물이고 전략적으로 내가 여기서 현재 국회의원이 자기 총선 출마도 못하냐? 그런 식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김은혜가 붙어가지고 깽판이 나잖아요. 그 노인들 당원 경선 붙이면은 그게 말이죠. 분당에 제 계속 분당은 노화된 데시고 진성당원들이 노인들이 많아요. 젊은 애들 별로 없어요. 젊은 애들은 전부 다 민주당 애들이야. 20은 몰라도 30, 40, 50이들이 그게 개딸들이 그게 많다니까 분당갑에. 그러면 김은혜하고 부닥치면은 판 깨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음이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내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안철수가 이재명이 너 사법 판단에서 돌아오면 나랑 분당갑에서 붙자. 이거 연막이죠. 방어막이죠. 김원혜 내려 보내지 마.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 됐어요. 지금 전국에 말이죠. 완전히 망가졌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하나 찍어 올렸죠. 역풍. 윤석열 한동훈 국힘이 1년 반 동안 이재명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모든 국정 동력을 거기다 다 쏟은 거야. 또 친일파로 쏟아버렸고, 친일과 이재명 머리로 쏟았어. 그게 빨갱이 물이에요, 그게.
친일파로 일본을 숭상하고 또는 이재명 잡는 그거 전부 다 공산당 전체주의 세력 빨갱이 모래예요. 독립군 뚜레들 잡는 거 이런 거. 그러니 여기서 이거 말이 안 되죠. 이재명이 저거 이제 그 구속이 되든 안 되든 기소를 하든 그죠? 3년은 갑니다. 3년은 내년 대선까지 가요. 그때 이재명이 살아나면 이제 또 일각에 겨루지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리고 국민들이 이재명을 혐오적으로 바라보다가 1년 반 동안 모든 국가 독립을 이재명 다큐로 다 했고 국민들도 짜증이나 그럼 이재명의 역공이 시작돼요. 구속 못 시키면은. 근데 구속시키더라도 이재명은 그대로 살아남아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을 갖다 공격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같은 경우는 사람이 성실하기도 하고 모범적이고 그죠? 현재 국힘 소속이고 그러니 이재명을 공격할 수는 없다. 그 생각부터 고쳐야 돼요.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을 공격할 수 없다. 윤석열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의 불합리한 점이고 비과학적인 면을 비판은 해야 되죠. 그래서 족적을 남겨놔야 돼요. 뜬금없이 이재명도 사법재판을 사로론 분당하면서 붙자. 너 특혜 비리가 그동안 많았고 국민들은 다 안다. 네가 오리지 사법 리스크 회피하기 위해서 말이지 호소 단식을 하고 있는데 중단해라. 너같이 이런 추악한 범죄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지금 이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중도층이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중도층이 지금 이재명 새끼랑도 생양아치고 윤석열이랑 뭐 희대 괴물인데 처음 보는 인간 군상이 윤석열이에요. 정치권에서 보면은 국민들이 볼 적에. 그런데 지금 중도층이 이재명 쪽으로 넘어갈 위기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구속되면 난릴 거 아니에요. 그럼 중도층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갈 그 위기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재명 공격은 지금 국힘 내에서도 저 김기현이라는 놈이 그러잖아. 1급 살인자, 국가 반역죄, 극형, 사형감이라고 이재명을 공격하잖아요. 이런 데서 발을 빼야죠. 그게 합리적인 말 같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1급 살인자. 그거 근데 부정선거라는 게 나타나지도 않고 선거 공작이라는 게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1급 살인자, 반역죄, 국가 반역죄, 사형감, 극형감. 이런데 왜 안철수가 끼어들면서 같이 이재명을 공격하냐고. 이해는 가요. 뭐라도 말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라도 말을 해서 존재감을 나타내야 되니까 이재명을 공격하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은 정치가 극도로 변환하는 시점이에요. 쉽게 말해서 박근혜 탄핵 말기하고 비슷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철수는 이재명의 비리도 있지만은 국힘 보고 윤석열 한동훈이 보고 이재명 빨리 작살내라 잡아들여라. 차라리 그렇게 말을 해야 되죠. 이재명 개인의 공격보다 큰 정치를 해야 되죠. 모든 그 보수 언론과 특히 조선일보,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 그 존재감 없는 인터넷 언론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리하에서 그냥 이재명 몰이 찾기만 하죠. 근데 그게 지금 결과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철수는 한 발짝 비켜나서 윤석열이가 문제가 많죠. 그게 지지율로 다 나온 거예요. 윤석열 부정률이 60% 고정이에요. 정치인이 그거를 봐야죠. 그럼 국민들이 윤석열한테 그렇게 부정적이고 싫어하고 혐오적으로 보고 있으니 국정의 책임은 이재명이가 지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지는 거죠. 그러면은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윤석열이한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홍범도 장군 독립운동 그런 거 파묻지. 대한민국 역사를 흔들지 마라. 또 박정훈 사태, 최수근 상병 그런 것도 국방과 안보를 흔들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을 괴롭히지 마라. 그죠? 김건희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그 특검 가요, 특검.
제가 100% 확신할 수 있어요. 지금 그 한동훈이가 다 그냥 공공탁태 지고 공무원 책임으로 돌리고 윤석열 일가는 하나도 개입하지 않고 죄도 없다 이렇게 다 그냥 무죄방면하죠. 그런 걸 갖다가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커요. 대단히 유감입니다. 아니 무슨 지금 이재명하고 안철수하고 정면 선거를 붙잡고 강남 분당 가보러 오라 그래요. 이재명 저거는 벌써 윤석열하고 싸우고 민주당을 결집시키고 있는데 민주당을 해치고 와해시키던가 안철수가 그런 식으로 전략을 펴고 그런 윤석열에 대한 민심을 완전히 떠났어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안철수가 분당 각 공천을 받아도 얼마나 쓸려갈지 몰라요. 지금 윤석열 좀 무식한 언행 때문에 어떻게 대한민국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고 지한테 욕만 한다 그러고 국민의 30%뿐이 지지를 못 받는 윤석열이 문제점을 안철수가 알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리고 안철수 옆에 참모들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고 난 지금 봐요. 이런 말을 혼자 또 했겠죠. 뭐 안철수 보좌관들이 이런 걸 개입하겠어요? 이거 말려야지 이런 말을 하면은. 의원님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민심을 보십시오. 알지 않습니까? 최소한 견제와 비판을 해야 됩니다. 윤 정권에 대해서 윤 정부에 대해서 견제와 비판을 안철수 같은 당신 같은 사람이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이준석 유승민은 국회의원도 아니니 그래도 반윤 쪽에서 안철수 당신만큼은 국회의원이니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를 계속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충고를 해야죠. 그죠? 이래가지고 안철수가 윤석열한테 마음 들 수 없어요. 저 이상한 놈인데 뭐. 이까지 하겠습니다.